여러분들 졸리시죠? 예. 졸리지 않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M이 되어 기획부터 운영까지라는 발표를 맡게 된 신희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를 공부하고 있는 2학년 신희성입니다. 백엔드 개발 경력은 오늘 기준으로 10개월 정도 되고요. 저는 오늘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할 것이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들어보셨거나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바로 GSM95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GSM95는 체육대회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기능으로는 팀 등록과 조회, 경기 일정 확인, 대진표 확인, 그리고 배팅, 그리고 여러 가지 미니게임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GSM95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겪은 일화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운영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 드리는 내용 중에 백엔드 관련 이야기가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프로젝트를 기획해야겠죠. 처음엔 간단하게 체육대회 경기에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 승부 예측이라는 큰 틀을 잡아두고 여러 가지 세부 기능들을 생각해보며 간단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프로젝트 기획안으로 개발을 같이 진행할 팀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구현할 서비스는 웹 서비스여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디자이너 등등으로 팀을 구성하였고, 이렇게 최강의 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 꾸며진 팀원들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획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승부 예측 기능을 가진 GSM95 프로젝트를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사용자들의 흥미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위 랭킹의 학생들에게 상품을 주도록 기획하였고, 사용자의 랭킹을 세우기 위해 서비스 내의 재화인 포인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배팅 이외에도 미니게임과 같은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미니게임 기능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던 중 단순히 오락 목적의 서비스가 아닌 체육대회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체육대회는 각 학과별로 축구, 농구, 배구, 일반 경기들의 참가자들을 수기로 작성해서 체육선생님께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잘못 적었거나 출전하는 선수를 바꿔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직접 체육선생님을 찾아뵈서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기로 작성된 팀 신청서를 확인하는 체육선생님도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신청 기능도 GSM95 웹사이트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앞서 기획한 내용들과 팀 등록 기능을 합쳐 최종 기획안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기획안을 체육생님께 보여드려서 협조를 구했고, 그렇게 GSM95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GSM95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일정 관리. 일정 관리. 네, 바로 경기 일정입니다. 경기 일정이 빨리 정해져야 프로젝트 개발 일정을 잡고 무엇보다 배팅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 GSM 체육대회는 예선전과 본선전을 한 달 정도 진행한 후 체육대회 당일에 결승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번에 모든 기능을 릴리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릴리즈로는 팀 등록 기능을 릴리즈해서 팀 등록을 받고요. 2차 릴리즈는 배팅 기능을 릴리즈해서 경기에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릴리즈 시점은 예선전 시작 일주일 전으로 4월 8일, 2차 릴리즈는 예선전 시작 하루 전으로 4월 15일로 일정을 잡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하던 도중 프로젝트가 이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죠. 자,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 이번에 배드민턴 종목이 추가돼서 팀 신청을 지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기능 개발이 30% 정도 완료된 시점에 갑자기 체육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1차 릴리즈 시점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바로 개발 인원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팀 등록만 급하면 팀 등록은 그냥 구글 폼으로 받자와 그냥 하자 못할 게 뭐가 있냐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데드라인을 협의했습니다. 그럼 개발 인원 중 한 명이 그럼 3일 남았는데 남은 개발은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요. 남은 개발은 저희 집에 주말 동안 개발 인원들을 불러서 아주 즐겁고 열심히 개발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너가 왜 힘든데? 너가 개발 안 하잖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1차 릴리즈를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1차 릴리즈 기능으로는 팀 등록과 조회 기능을 릴리즈했습니다. 기능을 출시하고 팀들이 하나둘씩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테고리를 넘기면서 등록된 팀들을 확인하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각 종목별 팀 목록을 조회하고 포메이션을 조회하는 것이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서버 요청이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탭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요청 전에 네모 모양의 요청이 한 번 더 보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모 요청과 실제 요청 시간을 합치면 각각의 요청마다 거진 1초씩이나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와. 이런 네모 요청들이 무엇이냐? 바로 CORS에 관련된 요청입니다. CORS는 다른 오리진, 출처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 보안을 위해 설정된 정책인데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3000 포트로 실행 중인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가 8080 포트로 실행 중인 백엔드 서버로 HTTP 요청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일어나? 서로 포트가 다르기 때문에 CORS 위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맞아. 아까 본 네모 요청은 이런 CORS 관련된 요청인데요. 네모 요청은 프리플라이트 리퀘스트, 사전 요청이라고 합니다. 서버에 요청을 보내기 전에 브라우저가 이 요청을 보내도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요청을 먼저 보냅니다. 해당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 허용하는 통신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서버에서 허용하는 통신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라면 굳이 각각의 요청마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낸 후 저장해 둔다면 굳이 여러 번 보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전 요청은 설정을 통해 캐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싱 시간을 최대 값으로 설정해서 캐싱을 적용했습니다. 캐싱 적용 이후로는 첫 요청에만 사전 요청을 보내고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아 약 50%가량 조회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오. 하지만 정작 실제 요청 성능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팀에 대한 포메이션 조회를 할 때 평균 조회 시간이 900ms나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자세한 성능 개선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능 개선 기술을 적용한 후 실제 서비스에서 요청 시간을 확인했을 때 평균적으로 80% 이상 성능이 향상돼서 성능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팀 등록을 모두 받고 드디어 체육대회 예선 시작 하루 전이 다가왔습니다. 2차 릴리즈에서는 경기 일정 조회, 대진표 확인, 배팅, 그리고 여러 가지 미니게임 기능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잘 마무리한 후 성공적으로 2차 릴리즈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항상 일은 잘 풀리진 않죠. 지금부터 2차 릴리즈 이후 발생한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문제 모두 배팅 기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 기능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팅 기능은 경기의 승부를 예측해서 보유 포인트를 배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배팅은 한 경기에 한 번만 가능하며 보유 포인트보다 더 많이 배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제 벌어진 일화를 소개해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예선전 첫날 경기 이후 곽땡땡씨 포인트가 약 40만 포인트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곽땡땡씨는 사이버 보안 기능반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킹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곽땡땡씨를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곽땡땡씨가 저녁 경기에 10만 포인트를 배팅 후 약 40만 포인트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술을 듣고 해당 경기의 배당 공식으로 똑같이 계산해보니 정확히 2배의 배팅 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2배의 보상을 받은 이유를 찾기 위해 배팅에 관련된 코드를 확인해보아도 큰 이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설마 하는 생각에 배팅 완료 버튼을 빠르게 연타해 보았더니 배팅 성공 알림이 2번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봤을 때 한 경기에 배팅이 2번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돼. 해당 문제는 동시성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따닥 클릭 문제입니다. 이 동시성 문제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공유 자원인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서버 내부 사항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팅이란 작업은 보이시는 것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데요. A 경기에 배팅을 한다고 했을 때 먼저 이 배팅 요청은 A팀에 배팅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배팅을 하지 않았다면 배팅한 학생의 보이 포인트에서 배팅한 포인트를 차감하고 배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자, 만약에 배팅 요청을 빠르게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요청에서 먼저 A팀의 배팅 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두 번째 배팅 요청에서 바로 A팀의 배팅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배팅 요청과 두 번째 배팅 요청이 모두 A팀에 배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두 개의 배팅 정보가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경기에 한 번밖에 되지 말아야 할 배팅이 여러 번 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여러 스레드가 공유 자원인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접근할 때 타이밍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문제를 동시성 문제 중 레이스 컨디션, 경쟁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작업을 실행 중일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락은 쉽게 설명해서 누가 데이터를 접근하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락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해당 사항을 생각했을 때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한번 충돌이 일어난다면 복구하는 데 비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락의 종류를 선택해서 적용시켰습니다. 락을 적용 후 다시 A팀에 따닥 배팅을 했다면 첫 번째 배팅 요청에서 배팅 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두 번째 배팅 요청에서 바로 A팀의 배팅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 첫 번째 배팅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두 번째 배팅 요청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배팅 요청이 끝나 배팅 정보가 저장되었다면 두 번째 배팅 요청에서 배팅 여부 확인 시 이미 배팅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요청을 실패 판정합니다. 이렇게 레이스 컨디션 문제를 해결해서 따닥 문제를 방지했습니다. 사실 이런 따닥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시도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일화입니다. 자, 어느 날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도중 한 팀원 친구가 다급하게 저를 불러서 가보길래 아주 심각한 이슈가 발생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당시 랭킹 화면입니다. 자, 2차 릴리즈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포인트가 조금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수치인 20억 포인트가 넘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하하하. 당장 20억 포인트가 된 정땡땡씨를 잡아와서 문제를 발생시킨 상황을 물었습니다. 정땡땡씨는 경기에 배팅 시 보유 포인트보다 훨씬 많은 포인트를 입력해서 배팅을 하였더니 갑자기 20억 포인트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이 땡땡씨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20억이라는 숫자 조금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와. 뭐라고? 네, 맞습니다. 성공. 이 20억이라는 숫자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겠지만 이 20억이라는 숫자는 인트 자료형의 양수 최대값과 근사치입니다. 하하하. 자, 해당 코드는 당시 배팅 로직에서 배팅한 포인트를 보유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메서드입니다. 이 코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유저의 보유 포인트에서 배팅한 포인트를 빼서 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0 이상이라면 보유 포인트 이하로 배팅한 것이겠죠. 보유 포인트 이하로 배팅하였다면 유저의 보유 포인트에서 배팅할 포인트를 차감합니다. 만약 보유 포인트보다 많이 배팅하였다면 펄스를 리턴하고 배팅을 실패합니다. 자, 왼쪽 코드는 방금 살펴본 배팅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인데요. 요청으로 전달받은 배팅할 포인트를 배팅 포인트라는 변수에 담은 후 배팅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메서드를 실행시킬 때 인자로 넘기고 있는 값을 보면 .intValue라는 메서드로 성변환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배팅할 포인트와 유저의 보유 포인트를 저장하는 자료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돼. 실제로
배팅 요청에서 배팅할 포인트의 자료형은 롱형, 유저의 보유 포인트를 저장하는 자료형은 인트형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이게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인트 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1억 정도이고 롱형의 값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922경 정도입니다. 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다른 자료형으로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문제 발생 시나리오를 살펴본다면 여기서 정땡땡씨가 30억이라는 배팅 포인트를 입력하고 배팅을 진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배팅할 포인트를 보유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로직을 실행하기 전 요청으로 받은 배팅할 포인트 30억을 인트형으로 강제 형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수 최대값이 21억인 인트형을 훨씬 뛰어넘는 30억이 저장되려 하기 때문에 인티저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64비트인 롱형에서 32비트인 인트형으로 변환하려고 하니 남은 하위 32비트를 추출해서 인트 값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상할 수 없는 값인 마이너스 12억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마이너스 12억은 보유 포인트보다 많이 배팅했는지 확인하는 로직을 음수가 된 배팅할 포인트 마이너스 12억은 이 로직을 그냥 통과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유 포인트에서 배팅할 포인트를 차감하게 되는데 음수가 된 배팅할 포인트 마이너스 12억은 오히려 유저의 보유 포인트에서 12억을 더해버리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와. 알고 있던 거야? 사실 정말 간단한 자료형 문제였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가 정말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배팅 요청 시 받는 포인트와 유저의 보유 포인트를 저장하는 자료형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땡땡씨의 포인트는 압수했고요. 네, 1차, 2차 릴리즈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맞닥뜨렸고 해결해 나가면서 서비스는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GSM 고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경기의 관람도 많이 높아졌고 서비스의 이용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GSM 고구를 이용해 보셨다면 한 번쯤 느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포인트가 정말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에 대한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 기획 초기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재화인 포인트는 배팅 보상금과 미니게임을 이용하면서 공급받게 되고 배팅에 실패하면서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이용률이 많아지고 포인트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점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RPG 게임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게임 내에 작은 경제가 형성되게 됩니다. GSM 고고도 경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작은 경제가 형성되었고요. 사용자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얻는 재화는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화를 균등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사용자들에 대한 격차는 점점 커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의욕을 잃는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GSM 보고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적으로 유저들이 보유하는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를 모든 유저들이 균등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저들이 의욕을 잃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능성이 다분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심해질 때 데일리 룰렛의 최대 포인트를 늘리기도 하였고 동전 던지기의 최대 배팅 포인트도 늘리기도 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많이 잃은 유저들을 위해 모든 유저들에게 5만 포인트를 주기도 하였고 마지막 릴리즈에는 최대 2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미니게임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한 후 GSM 고고가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이후에 상위 랭킹의 학우분들께 따로 불러서 상품 수상식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PM이란 역할을 맡게 되면서 개발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개발 팀원들의 개발 진행도 관리나 일정 관리, 기획, 개발 등등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역할이기도 해서 팀원들에게 좋은 PM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성장했다고 느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